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사전에 녹화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를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학습할 내용은 2학년 2학기 때 배우지 못한 건설 구조물, 건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프닝, 어떤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유인물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이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과 같이 건설 기술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건설이, 건축, 다양한 건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인물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요. 그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1. 생활의 공간을 창출하는 건설 기술, 즉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생활의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건설 기술이란 얘기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기 상자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여기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을 이 표 안에다가 기록해 보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기록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조사하거나 또는 생각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보기는 건축과 토목의 차이점을 조사해서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로 건축, 토목이라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축과 토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또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보세요. 자, 건설 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건설 기술은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됐다라는 건 함께 발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주변 자연환경,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무엇이요? 건설 기술이. 건설 기술이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여기까지 한번 봐요. 자, 목적은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그렇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안전과 그리고 편안한 생활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자원을 이용해서, 그래서 만든 최종 목표물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 그러한 수단이나 활동을 건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건설 기술은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아까 이 건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토목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핵심 요소가 건축과 토목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건축 기술은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파트, 학교, 공장 등이 바로 건축 기술에 해당돼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학교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기술만 있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자연 환경을 개선해서, 즉 그냥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만 있어서 되지 않죠. 거기에 꼭 필요한, 즉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들이 추가로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도로도 있어야 되고요. 물을 건너기 위해선 교량도 있어야 돼요. 산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터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농사를 짓거나 또 우리가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댐도 필요해요. 이렇게 건축 기술을 도와서 건축 기술과 함께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이 토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술은 항상 함께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바로 건설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지요? 이 건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 단어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이 우리들 일상적으로 건축이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저 단어를 한자로는 건축이죠. 근데 여기에 배경에 일제시대가 묻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단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저런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조영, 무슨 그 건물이 뭐 영역을 만든다, 뭐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 시대까지 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을 만들면은 조가, 배를 만들면 조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지금도 우리들이 그 대학교에서 조선과가 있죠. 그 이름은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조가는 중간에 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에 그 일본의 이토 추타라는 사람이 보다 보니까는 영어 단어 중에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가 조가로 번역을 하기에는 너무 뭔가 예술적이고 멋있고 뭔가 훈장을 달고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있던 조가 학회를 이름을 건축학회라고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로 사용되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흔히 토목하면 땅을 파는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일 안타까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꼭 만나게 되는 도로, 지하철, 교량 이런 구조물이나 댐, 터널, 환경, 교통, 측량, 항만, 공항, 도시계획까지 토목공학처럼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없거든요. 시설물을 설계하며 시공, 건설, 운용,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토목은 종합적인 계획과 복합적인 기술로 이루어지는 융복합 공학입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다양한 하중과 변형 등을 수학적으로 해석해 실제 설계 시공에 반영하는 구조공학. 각종 수리학적인 현상과 수리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수자원 및 수공학.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흙과 관련된 물리적인 현상까지 꿰뚫는 집안 및 터널공학. 환경 속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환경공학. 이동에 관한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다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교통공학. 지형 지물의 위치에 대한 물리적인 측정과 지도 제작, 원격 탐사를 통해 지중 구조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는 측량공학. 부두, 방파제, 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지식을 다루는 해양 및 항만공학. 항공교통 지원에 필요한 활주로와 집안의 기초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을 다루는 공항공학. 우리의 주거와 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계획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토목공학자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 기술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져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모든 건설은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설이라고 하는 것, 즉 건설 기술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설은 예술이나 과학 등 다른, 즉 건축이나 토목 외에 예술이나 과학 등 다른 분야의 지식이 종합되어서, 즉 융합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를 짓는데도 그냥 형식대로 네모 반듯하게 지면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예쁘고 또한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생각도 해야 되고요. 또 과학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그러한 기술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었다, 종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성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건설은요, 일회성의 특징을 갖기도 해요. 한번 완성하면 다시 짓기 힘들어 확실한 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만큼 쓰고 없애고 다시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건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한 번 만들면 오래도록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써야 된다. 다시 짓기 힘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지역성이 있어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환경을 가진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건물이 너무 높거나 또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끔 너무 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바람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바람이 건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과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건설 기술의 특징입니다. 또 경제성 특성이 있어요.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에 맞는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어야 되겠어요. 잠깐 생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면 그 후유증이 클 뿐만 아니라 효율성으로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특징도 있어요. 또 다음은 장기성의 특징도 있어요. 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구조물이 완공되면 이용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지을 때, 한 번 건설을 할 때는 아주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고 꼼꼼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장기적 목적을 잘 생각해서 계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꼼꼼히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장기성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네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 즉 한 가족만 사는 주택이라고 하면 개인적 특징이 강하지만 일반적인 건설 구조물들은 대부분 공공성의 특징을 많이 가져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학교, 아파트, 공장, 도로, 터널, 교량, 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과 또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살펴봐요. 시대별 건축물을 통해 건설 기술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건설 기술은 나무로 집을 짓던 과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철근과 콘크리트는 뭔가요? 바로 이러한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예요. 우리 학교도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이용해 빌딩을 짓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설 재료와 구조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끊임없이 발달해 왔어요. 건설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시대별 건설 기술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고대 건설 기술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아주 옛날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축과 농업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집인 움집이 만들어졌어요.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벽돌과 돌 등을 이용해 더욱 튼튼한 구조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대규모의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고대 건설의 특징이에요. 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움집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즉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약 400개의 돌로 지어졌어요. 약 1300여 년 동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아주 대표적인 고대의 건축물이에요.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왕과 왕비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 피라미드가 단순히 무덤의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고대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흉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벽이죠. 전체 길이가요 21,196km에 달해요. 자, 이 정도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강릉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냐면요 200km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가 얼마만큼이라는 것 상상할 수 있겠어요? 또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파르테논 신전도 있어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종교 건축물로서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유인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유인물에 있는 그 빈칸에 자신의 생각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올 때 꼭 이 유인물을 가지고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